예,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핫한 이슈죠. 북한의 식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식량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보다도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사자, 대규모 아사가 발생을 할 것인가, 뭐 현재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2월 18일이죠. 한국의 대통령실이 북한이 ICBM을 이제 쏘고 난 직후에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사실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월 19일 통일부가 김여정 담화 관련 통일부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최근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식량난이라고 밝힙니다. 즉 아사자 속출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나흘 동안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보통 북한에서 당 전원회의라 그런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1년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아주 큰 행사가 됩니다. 애초에는 농업 문제만을 단독 의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농업 의제뿐만 아니라 계획 규율이라든지 아니면 재정금융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농업이 가장 핵심적인 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당 전원회의가 분명히 12월 말에 열렸는데 왜 굳이 두 달 만에 열었을까? 그렇게 자주 열린 것도 아닌데 더욱이 농업만을 단독 의제로 더욱이 핵심 의제로 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안 좋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식량 위기란이 이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두고 언론 혹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의견들은 엇갈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맞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표현들은 씁니다. 아사자 속출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과거 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가 발생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대혼란에 빠졌던 시기들이 이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 그랬고 그건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 시기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재연될 때 우리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위기들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이죠.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올 때마다 세트로 나오는 것이 식량난, 식량위기, 아사자, 그리고 제2의 고난의 행군, 그리고 이제 좀 더 과격한 형태로 붕괴, 그런 류들이죠. 물론 이제 이거 자체는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렵고 식량 사정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재에다가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어렵게 되는 부분들이죠. 다만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게 식량 수급 사정이 어렵다는 거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 대규모 아사가 발생하는 것은 과연 같은 차원의 이야기인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가? 라는 부분들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되고 재미있는 게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고난의 행군입니다만 주민들은 다른 용어로 부릅니다. 뭐냐? 미공급기라고 부릅니다. 뭐냐? 배급들이 공급이 안 되던 시기들이었던 것들이죠. 식량 배급이 아예 끊긴 시기입니다. 90년대 초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배급들이 감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제 일반 남성들은 일반 노동자들이 이제 하루에 이제 700g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양이 줄어드는 것들이죠. 500g, 400g 그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보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로 이제 늘어지게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90년, 4년, 5년부터는 아예 그냥 몇 달 혹은 한 1, 2년 정도 끊기게 됩니다. 아예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아비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자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다만 이제 얼마 정도의 아사자가 발생했는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일부에서는 뭐 30만 명, 20만 명, 몇십만 명 이야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200만 명, 300만 명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북한 인구가 얼마 정도냐? 2,200만 명이 정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 못해도 전체 인구의 1% 이상 혹은 10% 이상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제2의 고난행군 대규모 아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 정도인가 보겠습니다. 그림 4-1을 보시겠습니다. 자, 김정은 시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스스로는 발표를 안 하고 있죠.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FAO 같은 이제 국제기구도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게 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계열을 보려 그러면 결국 농촌진흥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진흥청이 작년도 2022년도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총 451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상하다. 이게 김정은 시대 최저 생산량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11년 동안에 가장 생산량이 작다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440만 톤, 가장 적었던 데는 2020년이었고, 그리고 2015년, 김정은 제재가 되기 전이고, 그리고 김정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회복되던 시기에도 451만 톤, 2022년과 똑같은 식량을 생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식량 위기가 나오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어쨌든 식량 생산량이라는 것은 김정은 시대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11개 년도 중에서 공동 9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그럼 그렇다 치자. 자, 그러면은 경제난이 발생했던 30년간으로 쫙 또 시야를 넓혀보죠. 자, 표 4-1과 그림 4-2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쭉 더 의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특히 이제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94년부터 98년, 그리고 그 전후한 시기에 90년도, 2000년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2010년도 아니고요. 90년대와 2000년대 한 20년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450만 톤, 즉 451만 톤이 작년이었으니까요. 작년보다 더 많이 생산했던 해는 단 한 해입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러니까 19년 동안은 작년보다 생산량이 적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 동안에는 94년만 412만 톤이었고 나머지 4년, 자 95, 96, 97, 98 모두가 다 400만 톤 미칩니다. 그러니까 300몇만 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그때가 더 적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작년도의 생산량 451만 톤이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본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보다는 못해도 한 20%, 그러니까 한 39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생산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한 사회 내에서의 식량 수요 공급을 따지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만 있는 건 아니죠. 북한이 폐쇄 사회라 하더라도 특히 식량 같은 거는 외부와의 교역도 있고 지원들도 많습니다. 특히 90년대는 외부 지원이 많았던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지원들이 있어서 대략 한 100만 톤 전후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기는 제재 국면이기도 하고 또 북한 스스로가 외부에서 식량을 안 받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대략 한 10만 톤, 2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공식적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특히 이제 북중 간에 이루어지는 그 비공식적인 이제 식량 교역 같은 거는 완전히 베일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각종 지원하는 것들이 대략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통계에 잡혔는데 이제는 통계에서 다 빠져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식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소문만 있지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북한이 비료의 공식적인 수입은 되게 적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훨씬 적었는데 그러니까 식량 생산은 뭐 한 3.4% 줄어든데 불과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뭐 비료를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라는 소문만 있는데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으로부터의 비료의 공식적인 지원 혹은 비공식적인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은 저런 공식적인 비료 투입량, 수입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비공식적인 도입량, 지원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몇십만 톤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생산량과 그 외부로부터의 도입량 같은 거를 놓고 보더라도 과연 지금이 뭐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만큼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 그거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저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이제 그 대통령실이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뭐냐, 개성 지역에서 뭐 아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뭐 중앙에서 평양에서 뭐 사람들을 보내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이제 통일부 당국자가 이제 2월 15일 날 이제 좀 언론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기는 북한이 생산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다. 식량의 절대량은 뭐 그렇게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뭐냐, 작년 말에 이제 북한이 새로운 식량 양곡 정책을 폈다. 신양곡 정책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거를 펴서 상당히 좀 그 분배상의 문제, 유통의 문제 지금 생긴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대략 한 2021년부터 이제 뭐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마 작년 가을 정도부터로 이야기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식량 공급소라는 것들, 즉, 그러니까 농장으로부터 이제 식량을 수매를 해서 그거를 각 지역에 이제 배급해주는 그 식량 공급소와 별개로 그러니까 양곡 판매소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양곡 판매소를 도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의무적으로 이제 수매해야 되는 물량 이외의 물량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물량을 과거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수매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이제 수매를 해서 그거를 물량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제 재분배하는 그런 시스템들인데 결국 이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물량들이 이제 좀 적어졌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확인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개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이런 새로운 정책을 하면서 국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직접 장악해야 될 식량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자기가들이 직접 장악하기 위해서 신유통 정책을 하는데 근데 보통 새로운 정책의 초기에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게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되게 많이 피해를 당하고 특히 이제 그 양곡상들 있죠. 판매상들 입장에서는 불법 거래를 하다가 결국 당국에 적발이 되면 그 바로 회수를 당합니다. 회수를 당해버리면 정말 낭패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딱 납작 엎드리는 시기들이 되다 보니까 뭐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속이 되겠느냐. 왜?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공간이라 그러면은 수요는 이 정도로 있는데 공급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쪽에서 구매력이 예를 들어 없다 그러면은 별 문제입니다만 구매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비록 불법화됐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식량을 사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결국 당국의 눈을 피해서 지금은 뭐 소나기가 올 때니까 피해야 됩니다만 뭐 조금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뭐 뇌물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유념을 해야 될 것이 북한에 있어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은 이미 30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림 4-3을 보시죠. 무슨 말씀이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식량이 이제 과연 사정이 빠듯했느냐, 어떠냐는 부분들입니다. 4-3과 4-4를 보면 이제 탈북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식생활을 물어본 겁니다. 자, 4-3에 보면은 이제 하루 식사 횟수가 나옵니다. 하루에 몇 끼 드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본 건데,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루 3끼 먹는다는 대답이 초창기에는 75.4%였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87점 몇 % 정도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는 주민들의 고기 섭취였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라는 것들인데, 그것이 역시 또 파란색 글자 나옵니다만, 매일 먹는다 혹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다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식생활이 개선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두 가지 측면들입니다. 하나는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북한 같은 사회에 그것이 가능할지 되게 뭐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이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 식량, 엄밀히 따지면 곡물이죠, 곡물.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주식과 부식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밥과 반찬 이야기입니다. 반찬거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밥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간식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북한에서 밀가루 같은 부분들이 재미있는 현상들인데, 재작년부터, 특히 작년부터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북한에서 밀농사를 강조를 합니다. 그럼 왜 밀농사를 강조를 하느냐? 뭐, 과거에 쌀과 옥수수를 강조를 하다가 뭐 옥수수가 잘 안 되니까 뭐 강조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측면도 못지않게 밀가루가 밀이 많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빵이라든지 그런 간식거리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던 것들의 반증이라는 부분들도 나오죠. 이제 그런 뭐 간식이라든지 그런 부식거리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주식, 식량에 대한 수요들이 감소를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납작 같은 경우는 뭐 광복 몇십 주년 역사를 놓고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쌀 소비량이 격감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에 쌀의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데는 그렇게 드라스틱하게 극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식량에 대한 수요는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표 4-2에 나오는 것들이죠. 보통 이제 식량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식들입니다. 뭐냐? 생산량,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도입량을 한쪽 축에 놓고,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은 그냥 통상적인 수요량, 과거와 같은 방식 그대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부족량이 나옵니다. 이 부족량이 과거보다도 얼마 정도 늘어났나, 어떻게 됐냐를 가져가지고 했는데, 이게 과연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항상 안 채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근데 그런 도식이라 그러면은 지금 뭐 2022년도 데이터는 아직 뭐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안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2021년과 2020년, 2018년들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류의 통계가 과거 계획 경제가 작동하던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뭐 시장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간식거리도 없고, 뭐 부식도 별로 없던 시절에는 대충 맞습니다. 즉, 식량, 곡물, 이꼬르 먹거리이던 시절에는 통용이 됩니다만, 지금은 식량품이 먹거리보다는 100%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 이다 보니까 결국 식량 자체, 곡물에 대한 수요들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하고도 좀 연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가격의 움직임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그림 4-5, 그림 4-6에 보면은, 주로 이제 평양 지역, 다른 지역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을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조금 오른 게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쭉 한 10년 동안의 움직임 자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북한의 쌀값, 뭐가 다르지? 14년도의 움직임하고 작년도의 움직임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겁니다. 가끔 언론에서 이제 큰 뉴스가 나오는 게 식량 가격이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한 6,000원 됐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뉴스가 됩니다. 근데 5,000원 됐다. 5,500원 됐다. 이건 뉴스 안 됩니다. 왜? 보시면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이미 북한 식량 2013년에도 이미 6,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5,000, 5,500, 4,500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이죠. 그만큼 뭐 약간의 진폭들은 있습니다만은 쌀 가격은 안정됐다는 겁니다. 쌀이 공급량이 예를 들어 모자란다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또 한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니까 쌀이
그 수요 자체, 구매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 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위기가 올 정도가 되면 뭔지 모르게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도무지 이게 그 쌀 가격까지고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4-6 같은 또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자, 북한이 그럼 원화가 그러니까 뭐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달러화로 보자. 자, 달러화로 봤을 때 북한의 시장 쌀값은 쭉 보시면 그 동그라미에 천대 나옵니다만은 오히려 달러로 친 북한의 쌀값은 더 안정적입니다. 달러로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식량이 그러면 내부에서 모자란다 그러면 생산이 적거나 뭐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더 와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오는 것들도 별로 그게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쌀값을 보나 뭐로 보나 과연 공급량이 부족할 것인가 그리고 먹거리 전체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또 하나 이제 그야말로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것들이죠. 부족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사실 이제 고난의 행군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되는 게 고난의 행군이 제2고난의 행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코웃음 칩니다. 안 온다. 그러니까 왜 안 오느냐? 설령 정말 똑같이 예를 들어서 경제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식량 위기가 오더라도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하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종종 하는 농담들이고 실제로 북에서도 많이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가져다 준 변화가 뭐냐? 토끼와 양은 다 죽었다. 여호와 승냥이만 다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과장되긴 했습니다만 전국을 찌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당국은 이제 배국을 중단을 시키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준다. 하지만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90년대 중반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 맞을 거야 라고 이제 기다렸죠. 근데 그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굶어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라. 장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 안 듣고 나 장사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말을 들었던 사람은 다 죽었고 당국의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은 살아남은 게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살라고 애를 쓴다는 거고, 당국이 뭐 기다려라 뭐라 하는 거는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시장화가 늘어난 거죠. 아까 이제 그 2강에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가계 도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자기 이제 현금 소득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일자리도 이제 줄어들고, 일할 거리도 이제 늘어주면서 소득이 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자기 현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일단은 가계 도구들. 자, 예를 들어서 뭐 밥솥, TV,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옷장, 이불장 같은 것들을 팝니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 동안에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계 도구를 들어가서 많이 팔았어요. 그거를 팔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기 가계 도구 이제는 팔 게 더 많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핸드폰도 있고 이런 노트북, PC들도 있는 것들이죠. 텔레비도 있고 일단은 이걸 팔아서 대응을 할 건데 그거는 뭐 전 국민이 나서서 지금 파느냐 그런 이야기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과거와 다른 게 이젠 집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팔북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오신 분들 중에서 못해도 30%는 집을 팔거나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 주택은 자기 소유 아닙니다. 국가재산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국유재산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거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는 것들이죠. 50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지 자기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사고 팝니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당국이 그냥 묵인해 주는 부분들이죠. 집을 팔면은 현금 벌 수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장사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아니면은 뭐 급전이 필요해서 자기 집을 팝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죠. 원래 우리 집이 2칸짜리 집이었는데 그거 팔고 1칸짜리로 옮겼다. 그 다음에 어떤 집이 우리 저기 뭐 시장통에 좀 좋은 데 있었는데 그거 팔고 저기 산동네 들어갔다. 뭐 그런 사람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집을 팔아서 현금 자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북한에서 집을 활발히 사고 팔 수 있는 게 과거만큼 늘어났냐? 그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산을 매각할 수 없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꾸며냅니다. 빌리는 것들이죠.
실제로 장마당에서 거래를 할 때 보면 아직도 외상 거래가 상당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름 사람들이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꾸다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굶어 죽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은 이제 범죄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들이죠. 훔칩니다. 그 다음에 그럼 훔치는데, 자, 그러면 고난의 행군 동안에는 왜? 그런 거 없었어요. 훔치려도 남들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훔칠 거리들이 생깁니다. 제일 쉽게 북한에서 도둑질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바로 딱 낚아채기만 하면 현금으로 $100 바로 받았습니다. 금방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 뭐 재미있는 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딱 마음먹고 오토바이 몰고서 바로 딱 낚아채면 그게 쉽게 도둑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털면 됩니다. 옛날엔 집 털어봤자 나오는 게 별로 없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들도 있습니다만 집에 뭐 이것저것 쌓아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점들도 많아졌고 식당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범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다못해 그냥 나무 집 털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들이죠.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 새끼 먹던 거를 두 끼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쌀 먹던 것들을 깡냉이로 바꾼다든지 고기 먹던 거 아예 안 먹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사 완전히 굶기까지 단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졌고 옛날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사정이 어려우면 바로 굶어 죽는다. 그건 극한이죠. 그 사람이 정말 극한 이상은 그렇게 쉽게 하느냐. 에이, 그거는 너무 쉽게 보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도 분명히 달라졌고, 그리고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아사라는 게 더욱이 아사가 속출한다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까지 가야 되느냐. 그 중간에 거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짚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사를 논한다는 것은 정말 좀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지는 우리들만의 시각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30년 전의 그런 낡은 눈으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닌가. 물론 북한 경제가 어렵고 식량 사정이 안 좋은 거는 부탁합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사람들 혹은 뭐 정말 어린이 같은 경우들은 상황은 분명히 안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전반적인 사회 흐름과는 조금은 앞서가는 뭐 그런 류들이 아닐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